행사의 주인공이신 개미연 씨님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는 개미연이라고 하고요. 웹시집 현가의 몰락을 출간하게 돼서 첫 낭독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많이 추워졌고 또 연말이라 다들 바쁘신데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가 저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한테만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상 한국에서 처음 나오는 웹 시집이고 그리고 이렇게 영문과 국문 같이 처음 발표되는 것도 좀 특이한 시도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획 의도에 대해서 먼저 좀 듣고 그다음에 우리 낭독으로 넘어가면 어떨까 싶어요. 네, 일단 저희 뒤로 보이는 화면이 곧 저의 시집이고요. 지금 개미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개미들이 움직이고 있는 저 화면이 시집의 표지이자 차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다 다르게 생겼어요. 어떤 개미는 날개 달린 개미는 자고 있고 키스하는 두 개미도 있고요. 그리고 되게 잘생기게 웃고 있는 개미도 있고 담배 피는 개미도 있고 다양한데요. 보통의 시집이랑 비슷한 구성을 띠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각 개미를 눌러보시면 이제 시인 소개와 그다음에 시인의 말 그리고 시 10편이 담겨 있고요. 국문 리뷰와 영문 리뷰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시집이랑 다른 점은 첫 번째로 웹 시집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집 내 모든 내용이 한국어와 영어 두 가지 언어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왜 웹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그쵸. 제가 시를 오래 써왔는데, 어느 순간 시가 많이 쌓여서, 이제 책을 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 있었어요. 보통 한국에서 시인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 경위가 등단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냥 저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활동을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게 저는 좀 답답하게 느껴졌고 제 3의 길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걸 웹으로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웹으로 보니까 너무 예뻐서 저도 글을 쓰는데 저는 장편 소설을 이렇게 출판사에 내봤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웹으로 장편 소설 전체를 공개를 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처음 시도를 누군가가 하면은 그 길이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지잖아요. 맞아요. 누가 먼저 해주면 사실 좀 용기를 덜 내도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아까 이야기했던 영문과 국문으로 같이 내게 된 이유도 좀 궁금한데요. 그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옆에 계신 국민번역가님이 번역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가능했던 일이고요. 웹이라는 형식을 선택한 순간 진짜 많은 노동을 들여야 하는 게 예견이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없던 시도를 하는 것이고 이왕 노동하는 거 좀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링크를 공유할 수도 있고 이미지 캡처해가지고 사진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유가 쉬운데 무조건 언어를 하나 더 해야겠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영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시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시를 쓴 저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되게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가 아시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시를 쓸 때 제가 아시아인이라는 점을 굉장히 견지하고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흔히 이야기하는 백인 문화권에서 읽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애초에 썼던 시들이 많아서 영어 번역을 청탁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표지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부탁드려요. 이 표지가 사실 이야기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야기하기보다는 디자이너분이 얘기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디자이너분께서 제 시를 읽고 여기 있는 개미들을 직접 목탄가루로 그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웹에 구현이 됐지만 사실 다 되게 아날로그적인 출발점에서 시작된 것인데 그냥 도화지에 목탄가루로 저 배경이랑 개미가 지금 여기 8명이 있거든요. 8명을 그려서 그거를 따가지고 웹으로 이제 옮기게 된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저희가 오늘 낭독은 총 3편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3편 말고도 그 다른 시에도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 같은데 다들 확인하고 오셨죠? 네, 외부로 시집이 공개된 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확인 못하셨으면 지금 핸드폰으로도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낭독은 저희가 3편을 먼저 진행을 하고 낭독할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서로가 어떻게 이걸 쓰고 있고 어떻게 번역하게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음 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편 중에 어떤 시를 낭독해야 될까 진짜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역시나 첫 번째 낭독할 시는 시집의 표제작인 현가의 몰락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에 띄워주셨고 제가 먼저 국문으로 읽고 그리고 번역가님께서 영문으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가의 몰락. 현은주 자전거 바퀴에 끼어 사망. 향년 26세. 현재인 담뱃불에 전신 화상을 입어 사망. 향년 19세. 현영미 싱크대에 발을 헛디뎌 익사. 향년 45세. 현지영 창문 틈에 끼어 사망. 향년 11세. 현시우 집에서 숨진 채 발견. 자살로 추정. 향년 26세. 현미영 딸을 살해한 뒤 자살. 향년 11세. 현성민 살충제 중독으로 사망. 향년 2세. 현진아 살충제 중독으로 사망. 향년 7세. 현은서 살충제 중독으로 사망. 향년 11세. 현지민 설탕 중독으로 사망. 향년 11세. 현성호 과로로 사망. 향년 26세. 현민지 과로로 사망. 향년 26세. 현정은 건설 현장서 추락하여 사망. 향년 19세. 현인숙 건설 현장서 추락하여 사망. 향년 26세. 현영수 건설 현장서 추락하여 사망. 향년 23세. 현수민 전기 파리채에 감전되어 사망. 향년 11세. 현미정 엄지발가락에 짓눌려 사망. 향년 58세. 현마고 휴지에 뭉개져 사망. 향년 1세. 현유진 휴지에 뭉개져 사망. 향년 2세. 현우진 욕실 하수구에 빠져 실종. 수중 로봇까지 투입했으나 아직 찾지 못해. 현경희 여왕 즉위에 오르기 직전 행방불명. 10년째 찾지 못해. 현숙희 공주 살해 후 자살. 향년 98세. 현은희 처지를 비관해 자살. 향년 76세. 현수진 참새에 잡아먹혀 사망. 향년 2세. 현예원 킥보드에 깔려 사망. 향년 11세. 현서연 고양이 앞발에 맞아 사망. 향년 26세. 현승은 전자레인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 향년 65세. 현지우 냉동실에서 동사. 향년 19세. 현보라 올리브 오일 병에 빠져 사망. 향년 19세. 현지연 진공 청소기에 빨려 들어가 사망. 향년 23세. 현순자 해충 박멸 업체의 대학살로 사망. 향년 130세. 현은경 해충 박멸 업체의 대학살로 사망.
향년 39세. 현정희, 해충 박멸업체 대학살로 사망. 향년 43세. 현민주, 해충 박멸업체 대학살로 사망. 향년 23세. 현유정, 해충 박멸업체 대학살로 사망. 향년 26세. 현수빈, 해충 박멸업체의 대학살로 사망. 향년 1세. 현연희, 해충 박멸업체의 대학살로 사망. 향년 1세. 현나리, 해충 박멸업체의 대학살로 사망. 향년 7세. 현민영, 해충 박멸업체의 대학살로 사망. 향년 11세. 현유림, 해충 박멸업체의 대학살로 사망. 향년 26세. 현수연, 해충 박멸업체의 대학살로 사망. 향년 2세. 현은영, 해충 박멸업체의 대학살로 사망. 향년 7세. 현지혜, 해충 박멸업체의 대학살로 사망. 향년 26세. 현세나, 해충 박멸업체의 대학살로 사망. 향년 2세. 현혜리, 해충 박멸업체의 대학살로 사망. 향년 1세. 현다혜, 해충 박멸업체의 대학살로 사망. 향년 11세. 현선림, 해충 박멸업체의 대학살로 사망. 향년 26세. 현세희, 해충 박멸업체의 대학살로 사망. 향년 19세. 현성미, 해충 박멸업체의 대학살로 사망. 향년 19세. The fall of the Hyuns. Hyun Eun-jun, age 26, died from being caught in a bicycle wheel. Hyun Jae, age 19, died from being burned by a cigarette. Hyun Young-mi, aged 45, drowned by tripping into the sink. Hyun Ji-young, aged 11, died from being caught in the gap of a window. Hyun Shiu, aged 26, found dead at home, presumed to be suicide. Hyun Mi-young, aged 11, died by suicide after killing a daughter. Hyun Sung-min, aged 2, died from pesticide poisoning. Hyun Jina, aged 7, died from pesticide poisoning. Hyun Eun-seo, aged 11, died from pesticide poisoning. Hyun Ji-min, aged 11, died from sugar poisoning. Hyun Sung-ho, aged 26, died from overwork. Hyun Min-ji, aged 26, died from overwork. Hyun Jong-un, aged 19, died after falling from a construction site. Hyun In-soo, aged 26, died after falling from a construction site. Hyun Young-soo, aged 23, died after falling from a construction site. Hyun Soo-min, aged 11, electrocuted by an electric fly sweater. Hyun Mi-jung, aged 58, crushed to death under a big toe. Hyun Ma-go, aged 1, crushed to death by tissue paper. Hyun Yu-jin, aged 2, crushed to death by tissue paper. Hyun Woo-jin, gone missing after falling down the bathroom floor drain, still missing despite underwater drone deployment. Hyun Kyung-hee, gone missing just before being crowned as queen, still missing after 10 years. Hyun Suk-hee, aged 98, died by suicide after killing a princess. Hyun Eun-hee, aged 76, died by suicide due to pessimism over their predicament. Hyun Soo-jin, aged 2, died from being eaten by a sparrow. Hyun Ye-won, aged 11, died from being run over by a kick scooter. Hyun Seo-yeon, aged 26, died from being struck by a cat paw. Hyun Sung-hoon, aged 65, died from being trapped in a microwave. Hyun Ji-hoon, aged 19, froze to death in a freezer. Hyun Bora, aged 19, died from falling into an olive oil bottle. Hyun Ji-young, aged 23, died from being sucked into a vacuum cleaner. Hyun Sun-jang, aged 130, died in the Plastic Extermination Company massacre. Hyun Eun-gyung, aged 39, died in the Plastic Extermination Company massacre. Hyun Jung-hee, aged 43,
died in the pest extermination company massacre. 현민주, age 23, died in the pest extermination company massacre. 현유정, age 26, died in the pest extermination company massacre. 현수빈, age 1, died in the pest extermination company massacre. 현연희, 1, age 1, died in the pest extermination company massacre. 현나리, age 7, died in the pest extermination company massacre. 현민영, aged 11, died in the pest extermination company massacre. 현유리, aged 26, died in the pest extermination company massacre. 현수연, aged 2, died in the pest extermination company massacre. 현은영, aged 7, died in the pest extermination company massacre. 현지혜, aged 23, died in the pest extermination company massacre. 현세나, aged 2, died in the pest extermination company massacre. 현혜리, aged 1, died in the pest extermination company massacre. 현다혜, aged 11, died in the pest extermination company massacre. 현선민, aged 26, died in the pest extermination company massacre. 현세희, aged 19, died in the pest extermination company massacre. 현성미, aged 19, died in the pest extermination company massacre. 생각에는 이 시가 굉장히 파워풀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시를 처음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번역을 하면서도 정말 좀 힘든 점이 많았는데 이 시 도대체 어떻게 쓰신 건지 사실 김경진님께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시를 쓰다 보면 어떤 시는 되게 쉽게 쓰게 되고 어떤 시는 되게 작정하고 쓰게 되는 것 같은데요. 현가의 몰락은 작정하고 쓴 시입니다. 동물권 활동가로 오래 활동을 해오면서 진짜 죽음을 너무 눈앞에서 많이 본 거예요. 어떤 매체에서 그려지고 이야기 속에서 그려질 때는 죽음이 되게 뭔가 드라마틱하고 실제로 제 눈앞에서 뭔가 죽음을 보면 죽음이 되게 추하고 되게 차갑고 되게 더러운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시들을 쓰게 된 것 같고요. 저는 그 소재 번역가가 이제 리뷰에도 적었는데 이게 팔레스타인의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연상시키는 시다라고 적어서 그거에 동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그 현재 어떤 팔레스타인 사태보다 더 전에 쓰여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제 이 시를 쓰신 거죠? 2022년 여름에 썼으니까 팔레스타인 이전이죠. 네. 당시에는 오히려 기후재난에 대해서 좀 공부하면서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김선호 시인 리뷰에서도 나오지만 이게 인간 개미 합성체로 여기에서 이제 뻘뻘뻘뻘 기어다니고 있고 여기서 죽고 하는데 이 나이가 이게 이 향년이라고 해서 이게 근데 분명 인간의 나이와는 굉장히 다른 걸로 저는 이해가 돼요. 시를 읽으면은 1세, 2세 이렇게 되는 게 1년 동안 탄 개미다라고 저는 이해하진 않았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 49명에 대한 비하인드 파일이 저한테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은주는 대체 몇 살일까? 어떻게 살다가 자전거 바퀴에 끼어 죽었을까를 이제 쭉 써놓은 비하인드 파일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살로 카운트되는 것은 하루를 산 개미입니다. 그래서 은주는 26일을 산 개미이고 제이는 19일을 산 개미인데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인간의 어떠한 죽음을 비유하고자 쓴 게 아니라 개미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쓰신 거예요. 네. 개미의 죽음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묘사해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번역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게 많이 있는데요. 혹시 영문 번역본으로 넘어가 주실 수 있나요? 이 표제작이다 보니까 이번 시집 전체 제목까지 Fall of the Huns 이렇게 가게 됐는데 저희 시집의 제목이 참 여러 번 바뀌었죠. 영문 네. 제목이. 그래서 이게 원래는 The Fall of Hun Family였어요. 되게 그냥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제목으로 갔었고
그 The Fall of the 현 패밀리가 맞는데 더를 빼고 아티클 빼고 그렇게 가는 게 너무 제 속에 있는 뭔가 그 언어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셔가의 몰락이라고 에드거 알렌 포의 원제가 The Fall of the House of Usher거든요. 사실 그게 굉장히 문학적으로 맞는 제목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시작된 어떤 시의 제목이 영미권에서 나온 작가의 제목을 따라하는 것처럼 가는 건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소재 번역가가 The Fall of the Huns 하면은 어때요? 제가 생각하는 리듬감에 맞고 이게 뭔가 이 심슨스 하듯이 약간 그 어떠한 그 가문 얘기할 때 어떤 가족을 얘기할 때 그냥 현스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사실 번역가에게 번역 제안을 하는 게 굉장히 하기 어려운 부담스러운 일인데도 소재님이 그렇게 좀 제안을 해주셨고 제가 그 제안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The Fall of the Hunts로 이제 가게 되었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죽음을 맞게 되는 개미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제가 시인님한테 듣기로는 이 신문 기사 제목 같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AP 뉴스 통신에서 나올 만한 어떤 그런 영어 대문자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런 영문 기사가 영미권에서는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페미즘이라고 하잖아요. 순화어, 그러니까 돌려말하기. 그러니까 죽었다를 뭐 돌아가셨다 말하는 거랑 비슷한 그리고 건가요? 우리 강아지가 이제 죽으면은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건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게 영미권에서는 그게 더 그 문화가 더 강하기 때문에 절대 그러니까 passed away라고 똑같이 돌아가셨다라는 거를 기사에 오비추어리 그 부고를 쓸 때도 그걸 굉장히 순화해서 쓰는데 이런 식으로 시의 어떤 어감을 살리면은 좀 이상하지 않을까? 이걸 과연 기사 제목이라고 이해를 할까? 그런 고민이 좀 있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그러면 다음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다음에는 네 번째 시인 출근길을 읽어볼 텐데요. 이 시는 읽는다고 한다기보다 거의 본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은 그런 그림 시인데 그래서 이렇게 모바일에서 저도 읽으려면 이렇게 확대해서 봐야 되거든요. 잘 안 보이시면 가지고 계신 핸드폰에서 확대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근길. 언니, 잠깐만 같이 가. 성미 너 파리채 조심해. 수민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언니나 잘해. 막을 수 없었나? 뭐를? 수민이 죽은 거. 언니 지하철 왔다. 성미야 조심히 가고 내리면 문자해. 꼭 해. Sis, wait up. Be careful of the fly sweaters only. Hasn't been that long since Sumin died. Worry about yourself. Think it was preventable? What was? Sumin's death. The train's here, sis. Take care, Songmi, and text me when you get there. Okay. Don't forget. 예상하셨겠지만 여기 나오는 성미랑 이제 죽은 수민이 그리고 성미의 언니가 저희가 첫 번째로 읽었던 현가의 몰락에 등장하는 이제 캐릭터들이에요. 그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웹 시집에서 구현이 될 때 가장 처음으로 그림으로 들어갔던 파일이에요. 웹으로 텍스트로 구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극악의 난이도를 번역하는데도 정말 이게 번역가들이 보통 워드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사실 아니면 윈도우즈에서도 번역 소프트웨어 때문에 이제 윈도우를 쓰고 이게 진짜 한글에서만 있는 한글 전용 특수 문자예요. 유니코드에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만들려면 한글에서 직접 단어 하나하나를 특수 문자로 변형해야 되는 방식을 고쳐야 돼서 그리고
영어로 하면은 이 함축적인 이 한글과는 다르게 굉장히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정말 어려웠어요. 네, 그쵸. 알파벳은 가로로 병렬되는 문자다 보니까 그렇죠. 정말 길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줄인다고 줄여서 이 단어들을 너무 이게 영어에서 이렇게 표현이 이게 약간 어색할 수 있겠다. 라는 데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좀 최대한 줄여서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번역을.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에서 하듯이 주어를 좀 생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하게 되었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저희 그 낭독할 시는 승은의 인사라는 시입니다. 나? 설탕충. 말 그대로 설탕 좋아하는 곤충. 케이크도 좋아하는 곤충. 디저트 아무리 먹어도 충치 안 생기는 설탕충. 그리고 맘충. 말 그대로 엄마 벌레. 내 아기 벌레에게 충실한 엄마 벌레. 설탕 좋아하는 엄마. 영어로는 슈가마미. 네가 한 조각에 10,000원 주고 산 케이크 몰래 훔쳐와 내 아기에게 바치는 맘충. 또 나? 똥꼬충. 방금 기겁한 네 표정 보고 웃는 똥꼬충. 아가 무서워하지 말고 내 똥구멍 입에 넣고 빨아봐. 되게 큰 내 똥꼬 한번 빨아봐. 그럼 무슨 맛이 나게? 단맛? 아니 신맛. 무지무지 신맛. 톡 쏘는 신맛. 아이셔보다 신맛. 당장 뱉어버릴걸? 울면서 뱉어버릴걸? 어이구 그랬죠요. 우리 아가 아팠죠요. 무서웠죠요. 엄마 울면서 뱉어버릴걸? 다음날 또 생각날걸? 그래 나 벌레충. 말 그대로 벌레 또는 충충. 네 코딱지만큼 깨끗하고 네 코딱지만큼 작은 벌레. 깨끗하고 작게 여기 있는 벌레. 여기에서 일하고 놀고 밥 먹고 몰래 네 케이크로 디저트 먹는 벌레 또는 충충. 그럼 이만 총총. 승은 셀러. Me? Sugar bug. Literally a bug that likes sugar. A bug that likes cake as well. A sugar bug that never gets carried no matter how many desserts I have. And mom bug. Literally a mama bug. A mama bug dedicated to my baby bug. A mama that likes sugar, or sugar mama in English. Stealing your $10 slice of cake, all sneaky, and giving it to my baby, mom bug. And me? Faggot bug. A faggot bug laughing at your shocked expression just now. Baby, don't be a scaredy cat. Put my pooper in your little mouthie and give it a suck. Give my giant butthole a nice little suck. Guess what it tastes like? Sweet? No, sour. Really sour. Tangy and tart. More sour than sour candy. Bet you'll spit it out right away. Bet you'll spit it out while crying. Oh, who's a little baby? My baby's hurdy-wordy and fraidy-weighty. Mommy! Bet you'll spit it out while crying. Bet you'll think about it again tomorrow. Yeah, me, an insect bug. Literally, insect, or bug. Compared to your booger as clean, and compared to your booger as small. A bug, clean and small, and still here. Here, working, playing, eating, sneaky, having desserts with your cake. An insect, or bug. And so, bye-bye. 고민 번역가님의 영문 낭독을 듣는데 리듬감이 너무 좋아서 귀가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승은의 인사할 이야기가 좀 많이 있죠. 아까 이제 쉽게 쓰여지는 시가 있으면 작정하고 쓰여지는 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는 제일 쉽게 쓰는 시예요. 이 시는 그냥 카페에서 앉아있다가 한 초고를 5분 만에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엄청 간단하게만 다듬어서 아 이거 완성되었다 라고 느꼈던 시고
근데 이 충이라는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꼭 한번 시에서 다루고 싶다고 오래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이제 맘충이라고 하면은 저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왜 충을 혐오 표현으로 사용하지?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전 곤충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곤충을 비유로 빗댔을 때 왜 저게 나쁜 뜻이 되는지를 처음엔 잘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승은이는 자기 스스로가 개미이고 곤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설탕충, 망충이라고 했을 때 승은이는 그냥 진짜 충인 거예요. 마치 제가 나는 엄마 인간이고 나는 설탕 인간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딱히 혐오 표현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럼 한번 곤충이 직접 이걸 말하게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번역하는 입장에서 이 혐오 표현을 번역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혐오를 이해를 하려면은 이 충이라는 이 단어를 혐오 표현으로 쓰는 이유나 그 다음에 어떠한 예를 들어서 이 마음충이라고 하면은 누가 혐오의 대상이 되는지 그 문화권 안에 속해 있어야 그리고 그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가 같이 공유가 되어야 이게 혐오 표현이라고 이해를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영어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맘충은 전에 이게 번역이 된 바가 있어요. 이미 그 82년생 김지영 때 이게 굉장히 유명한 단어가 됐었어요. 영국에서도 엄청 관심을 많이 가지고 소재님이 리뷰에서도 언급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 이게 정말 화제의 언어였어요. 그때 그 소설이 번역이 처음 되었을 때는. 근데 그 번역가는 맘충을 이제 mom roach라고 해서 mom M-U-N 영어식 영국식으로 이제 mom 한 다음에 그 뒤에 roach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되게 부담스러우셨겠어요. 너무 베스트셀러 번역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게 너무 유명한 번역 표현이 네. 있어요. 번역가는 사이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그 번역 표현은 제가 번역가로서 못 쓰겠는 거예요. 이미 번역된 표현도 못 쓰겠을 뿐만이 아니라 이 시에 정말 안 어울리는 번역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퀴벌레를 특정 지어서 혐오의 대상으로 하는 이해 속에서만 그게 혐오 표현으로 똑같이 트랜스레이션이 되는 것 때문에 사실 근데 이 개미들은 같은 벌레인데 어떤 벌레는 혐오하고 어떤 벌레는 혐오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제가 상상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퀴에 빗대어서 어떤 똑같이 혐오 표현으로 만드는 거를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냥 똑같이 그냥 버그로 다 전부 다 썼고 카페에서 번역을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하면 단어가 하나하나가 크게 나오는데 이거가 카페에서 열고 있으면 제가 굉장한 혐오주의자인 것처럼 이 단어를 왜냐하면 번역가가 요새 AI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AI도 많이 도움을 많이 받고 번역을 사용하려면 이거는 번역을 안 해주는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뭐라고 하던가요? AI한테 제가 이제 조금 그러니까 AI 도움을 받는다기보다 어떤 식으로 좀 반응을 하는지도 궁금하니까 이런 식으로 번역해봤어 어때? 그랬더니 이런 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회 제재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에 특히 이 부분 있죠. 그 put my pooper in your little mouth and give it a suck 이거를 이제 하면은 AI가 자기한테 얘기하듯이 그래서 AI가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 본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명백한 학적 추행입니다. 저한테 계속 그래가지고 그런 일화도 있었고 근데 영문으로도 제가 이야기하기 어려운 정말 이 감정이 있거든요. 영어로도 제가 낭독하면서 이게 낭독하기 어려운 단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성공적이라고 생각해요. 앤터너 번역가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자면서도 생각나고 일어나서도 생각나고 내가 그 단어 잘못했나? 다시 바꿔야 되나? 그걸 바꿔보고 또 바꿔보고 약간 그러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제일 많이 한 게 승은이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려우면서 제일 재밌는 시였던 것 같아요. 번역하기. 저는 이제 제일 좋아하는 장르 중에 시, 소설 말고 번역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번역가를 존경을 많이 해요. 옆에서 번역가가 제 시를 번역하는 거를 지켜보니까
번역가는 원 저자보다 그 작품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번역가는 거의 그 작품을 외울 정도로 읽고 정말 굉장히 진지한 독서를 통해서 또 새로운 창작을 해내는 그런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인들이 시집을 출간할 때 이제부터 시가 어쨌든 평가받는 자리로 나오는 거니까 그거를 되게 걱정을 많이 하던데 보면 시인들은 저는 시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고 코딩 때문에 이제 지난 일주일간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느라 오히려 시에 대한 마음은 되게 홀가분해진 것 같아요. 이미 이 시들이 저를 떠나서 독립해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오늘 낭독회에서 들었고 너무 저한테도 뜻깊은 자리고 정말 오늘이 사실 시작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긴 장정의 어떤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 시도 제가 좋아하는데요. 김선호 시인 소재 번역가의 리뷰랑 그 다음에 공민 번역가님 번역가의 말까지 한번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웹이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